예, 내년 총선 룰을 둘러싸고 양당 대표가 잠정적인 합의안을 내놨는데 여야 모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잠시 후에 있을 의원총회에서 계파 간의 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겉으로는 잠잠해 보이는데 새정치민주연합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후폭풍이 더 거센 편이죠? 네, 새누리당은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의 안심번호제 도입을 위한 합의를 놓고 계파 간 이견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청와대가 안심번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잠시 후 있을 의원총회에서 두 계파 간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당초 농어촌 지역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이 논의는 공천룰, 특히 김무성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문재인 대표와 공감대를 이룬 안심번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친박계는 안심번호제가 당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부작용과 폐단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때는 의총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들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직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오늘 YTN 라디오 방송에서 안심번호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내용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인재 최고위원도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심번호라는 것도 숨겨진 위험성이 있다며 안심번호제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일부에서 자신이 야당의 공천안을 수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오래전부터 일반화된 기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심번호제는 기법상의 문제로 정치 이슈와 상관이 없고 청와대와 상의할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새정치민주연합 비교적 잠잠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갈등의 불씨 여전히 남아있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겉으로 볼 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안심번호 공천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 주장해온 오픈 프라이머리에 비해 동원 경선의 폐단을 없애고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인 공천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일부에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내부의 권력투쟁과 기득권 때문에 좌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개특위에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표는 또 양당이 더 논의하기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투표시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를 중심으로 문 대표의 협상 과정과 안심번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천 룰과 관련된 문제에만 주안점을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패착이 되지 않겠냐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안 된다면 처음부터 원점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공천제는 찬성하지만 안심번호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고 송호창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갖고 직접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주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문 대표의 합의 과정이 당내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선입니다.